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인사 과목을 담당하게 된 배무주입니다. 자, 우리 처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까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첫 내용은 인적자원 관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적자원의 관리는 여러분 시작에 있어서 경영의 3요소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시작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로 꼽히는 것 중에 첫 번째, 그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인적 자원인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물적 자원인 물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쵸, 인적 자원이죠. 요즘에는 핵심의 역량이다, 핵심 자원이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인사관리의 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의 능동적인 구성 요소, 매우 중요하죠.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구성 요소인 인적 자원으로서 근로자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케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최대한 열심히 하게 만들겠다.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고 그들을 관리해서 기업 목적 달성에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의 목적 달성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하겠죠. 왜 그럴까요? 일단 잡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힘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 목적에서는 이윤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내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면 그 생산성에 투하되는 하나의 그냥 인적 자원인 인적 요소로 보고 투하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기계화가 되고 인간의 소외성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관리가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만족을 얻게 하려는 일련의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만 이 한 부분만 담당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큰 범위, 조금 더 나아가서 그죠? 기업의 목표 달성 플러스 개인이 만족감을 얻어가서 같이 함께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인사 관리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직 구성원의 그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보다 더 어때야 되겠어요? 능력 개발 향상시켜서 그쵸? 네, 활용하고 육성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개발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구나. 인적자원 관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4차 산업의 혁명이다 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자,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오늘날 인적 자원 관리 대신 인사 관리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니죠. 좀 더 작은 개념에서 조금 더 큰
그렇죠? 핵심 역량 자원으로 내가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통제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몇 번이? 1번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어때요? 현대의 인적 자원 관리는 종업원들의 능력 개발 및 여러분 육성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 및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통합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관리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재랑 보시다시피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내용을 보다시피 내용 교환에 들어가 있던 내용만큼 그대로의 여러분 출제의 사지선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나왔고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이 발전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텐데요. 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냐라고 얘기하실 거고, 그럼 과거 역사로 들어가나요? 그럼 그 어려운 내용을 다 공부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딱 이렇게 요소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굵직굵직한 것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업 지향적인 인사관리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함께 봐주실 건데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일러 하면요 떠올라야 하는 게 뭘까요? 네, 저는 이렇게 연계시켜서 학습의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테일러 하면 동작 연구, 그 다음 시간 연구를 했다. 네, 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 자, 어떤 한 물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이 몇 가지의 동작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총 몇 시간이 소요가 될까?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를 해봤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었다? 표준 작업량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준 작업량의 연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차별적 성과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별적 성과금이 뭘까요? 또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표준의 작업량을 초과했는가? 아니면 미달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고임금과 저임금을 적용하는 이런 차별적 성과금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이렇게 핑크 색깔로 아주 예쁘게 차별적 성과금이라고 여러분 나열해 놓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그렇죠? 이를 통해서 표준 작업량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외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쓰거나 암기를 유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 테일러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시간적 연구, 동작 연구 했어. 그래서 내가 뭐 만들었지? 표준 작업량을 만들었잖아. 라고 연계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내 것처럼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일러 하면 또 이렇게 직장이 중시가 됐다라는 거 보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눈에 담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 중심, 과업 지향적인 인사관리 중에 또 하나 누굽니까? 포드의 관리법이 이제 또 한 번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포드 하면 3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S의 원칙에는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드 하면 3S의 이렇게 원칙이다. 매칭을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3S를 채택해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대량 생산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포드는요,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하였나요? 작업자는
작업 도중에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진짜 굽히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었까요? 작업대를 높여주었다. 그리고 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을 설치하여 대량 생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포드의 관리법 하면 3S 이렇게 매칭만 해주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문제 또 준비했어요. 자, 너무 일중심이야 라고 이제 내가 기계장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인간 지향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간 지향의 인사관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메이요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 존중과 인간관계의 관리를, 관계적인 관리를 추구한 사람이 바로 메이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메이요 하면 또 짝짓기, 누가, 호손 실험 이렇게 매칭을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냈죠? 맨 처음에 이런 게 조명이라든지 그죠? 작업 시간을 좀 달리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임금의 지불 방법도 좀 달리해 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죠? 즉 면담을 통해서 인터뷰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의 이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런 만족감이 보다 더 유기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인사관계 방법을 우리가 채택한 것이 바로 메이요의 여러분 호손 실험 이렇게 매칭해서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과업도 무시 못하잖아요. 너무 인간을 치우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인간과 그죠? 인간 존중과 이 과업을 중시할 수 있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행동과학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동기부여와 리더십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지만 그중에 시험에 다뤄지는 부분은 동기부여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요. 매슬로우의 여러분 욕구 5단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또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매슬로우의 5단계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뭐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 처리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기부여하면 매슬로우의 몇 단계, 5단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1단계부터 이렇게 5단계까지 자기 실현의 욕구 단계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하여 여러분 동기부여에 여러분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XY 이론을 조금 그래도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X의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일하기 싫어해. 중요한 포인트죠. 인간은 게을러서 일하기도 싫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해 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Y 이론은 뭘까요? 아니야. 조건만 맞춰준다라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일단 잡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렇죠? 맞죠? 핵심은 딱 잡아놓은 것 같죠? 인간은 게으르고 타율적이다. 그래서 어떻다? 선천적으로 일하기 싫으니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핵심. X 이론이고요. 자, Y 이론은요. 인간이 목표가 공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알아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사지선다형에 열거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X 이론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Y 이론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뭉쳐 있겠죠.
그렇죠? 네,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눈다라는 건데요. 위생 요인 뭐가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서 충족했을 때는 불만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감이 막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적인 위생 요인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이라고 한다면 직무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서 요게 포인트죠. 그렇죠? 충족할 때는 만족이 오지만 불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사실은 허츠버그의 이 요인이 열거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거해 본 거고요. 한번 쓱 읽어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죠. 동기부여의 이론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맥그리거의 XY 이론, 동그라미 3번의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여러분 테일러 나오면 어때요? 정답. 그렇죠. 테일러가 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 처리가 출제되니까 진짜 문제가 약간 귀엽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리더십 이론에는 물론 브레이크와 무톤 해서 격자라고 얘기해서 우리 격자 알고 떠올릴 것 같아요.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뭐 1.2령부터 9.9형의 인간을 뭐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그리드로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론을 뭘로 보겠느냐? 일에만 관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에도 인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9.9형의 인간이 가장 완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리더십 이론 쪽에 관리 격자 모형이라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가요? 하면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 정도만 해주시고 뒤로 넘어가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떤 그렇죠. 환경 적응과 혁신의 시대다. 즉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그죠? 시스템 이론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피들러 하면요. 리더십 유효성의 이론, 매칭. 그 다음에 호웰과 하긴스 하면요. 변화의 촉매제 이렇게 체킹. 자, 드러커 하면요. 고객 창조 가치. 거기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나머지는 조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조직을 이제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리엔지니어링 시대와 여러분 뭐라고요? 구조조정의 시대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구조조정의 시대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뭐 해머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업무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엔 무엇이 있더라? 낭비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 낭비를 뭐 하고 싶죠? 우리는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낭비가 발생했다면 이런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엔지니어링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모든 사업의 활동을 다시 재편할게요. 핵심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재편해서 뭐 할 거지? 당연히 무엇을 하겠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성과에 향상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리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언급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경영혁신과 ERP 내용에서 리엔지니어링이 더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조금 더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구조조정의 시대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 전략에는 이렇게 DBS 티처 전략부터 다운사이징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리스트러처링, 그 다음에 여러분 TQM이라고 하는 전사적인 품질 관리, 그 다음 그렇죠. 벤치마킹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급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2급과 1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급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만 2급자인 분들은요. 그렇구나. 구조조정의 시대의 전략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이 되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범위한 내용을 다 설명하면 사실은 머릿속에 어지럽죠. 명확하고 중요한 것만 포인트 잡고 넘어가셔서 합리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1급자들도 나 1급을 목표로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조금만 짚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요. DBS 티처 전략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거죠? 기업이 되게 거대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을 매각 처리하는 것을 DBS 티처 전략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말 표현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죠.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면요. 우리 매번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운사이징이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다운사이징을 한다라는 것은요. 필요 없는 인력 같은 인력 감축 이럴 때 다운사이징 많이 매칭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해보겠다? 다시 경쟁력 있게 재편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대가 격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조직의 구조까지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될 때가 오죠. 바로 요즘 같은 이런 현 시대를 살아갈 때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1급자들은 이런 내용도 약간 세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고요. 자,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 바로바로 직결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답이 툭툭 튀어나와 버리죠. 여러분 테일러 하면요.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테일러 하면요. 또 뭐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동작 연구, 시각 연구, 그렇죠? 이를 통하여 여러분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표준 작업량. 이런 얘기까지 하였었고요. 표준 작업량을 통하여 고임금과 저임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말편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능별 직장제도 아까 우리 보았던 보스, 그죠? 조직의 기초 이론이 되었던 이 보스 이론이 이렇게 3번 동그라미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S의 원칙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포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봐라.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한 거예요. 이 짧은 내용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 제가 기다릴게요. 할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체크 아니면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내가 짝짓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X, Y 이론하면 맥그리거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맥그리거의 X, Y 이론은 새롭게 여러분 안 건드린 부분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X, Y 이론 중에 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얘기는 한번 또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무엇이? 그렇죠. 인적 자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인적 자원은 그죠? 재무적 자원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질적 자원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죠? 조직의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인적 자원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엄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계장치로 봐서 되겠어요? 인간을 하나의 기계장치화하겠다.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든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태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에 여러분 파생되고 있어요.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의 조직 구성원을 여러분 단순한 기계로 보겠다. 그냥 나는 노동력을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인격체잖아요. 당연하죠. 인격체다. 그러니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잊지 않고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쵸? 존엄성, 그죠? 이 존엄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렇죠. 부합하는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인적 자원이 되겠죠. 자,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자원은 수동성이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이 자원을 꺼내다가 써서 활용을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하지만 인적 자원은 굉장히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한번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라든지 동기, 태도, 만족감을 그렇죠. 만들어 주신다라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성과도 남다르게 될 것이다. 즉,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그죠? 조직 구성원인 인적 자원을 굉장히 크게 보고 핵심적인 역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특성? 개발성이 있습니다. 자, 자금이나 물질적인 자원은 뭐가 있다? 양이나 질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한한 가치, 누구죠?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발성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네. 자, 이어지는 말로는 전략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왜? 무엇이 전략성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전략은 사실 각각의 기업마다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그죠? 전략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과에 여러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소진성. 그렇죠. 재고처럼 비축해놓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배려가 존중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특성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이런 열거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 이유는요. 이런 문제 나온다라면 누가 봐도 재빠르게 답이 매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암기하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간략한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답,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수동성이라뇨. 능동적이다 라고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캐치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문제를 바로바로 매칭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여러분 자격증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막 포기, 좌절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기출문제 한번 여러 번 봐주시면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진짜로 선생님이 매칭해준 그 단어만 기억하고 있어도 답이 도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적자원의 관리의 목표를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밑줄, 그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그렇죠. 조정하고 통합해서 조직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관리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기업이 성과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려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실 기업에서 급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자들을 많이 쓰지 않았다. 많이 쓰지 않고 많은 생산량을 만들었고 많은 양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나에게 수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여러분 진짜 순수한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 수익이 단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인원 10명 써야 되는 그런 일에 5명만 투하하고 작업 시간을 늘려서 똑같은 100개를 만들게 하였다. 원래 20명이 일해야 되는데 10명만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하고 싶지 않죠. 그죠?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죠. 과로사. 그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줄여보고 싶고 비용적인 부분들은 줄여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존엄성. 내가 기계장치냐. 난 일만 하냐. 그죠? 나태해질 것이고 일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되게 크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도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방법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인적자원의 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을 조정하고 내가 통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 뭐가 목적 달성에 다다르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직의 목표의 조화다. 양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놨죠? 생산성의 목표와 유지의 목표. 유지의 목표라면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직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니까요. 잠시 스킵할게요. 왼 뒤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생활의 질적인 충족을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인적자원 관리해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을 어떻게 하겠다? 유지. 여러분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직, 퇴직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의 발전,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기업 목적에 도달하고 목표 달성, 성과를 극대화 이런 얘기들하고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조직의 목표 해서요. 인사관리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산성, 그 다음 비용, 그 다음 품질, 결근율, 이직,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생산의 목표를 과대하게 설정하게 되면 유지가 되지 않죠. 인적 자원의 유지 가능할까요? 다 빠져나가죠. 이직률이 높아지겠죠. 결근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네.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적 자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근로생활의 질적인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산업화에 따라서 소외감이 여러분 단조로움이 나는 인간성을 상실했어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결근율이 높아질 거죠. 그럼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생활의 그 질적인 충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노동력 다시금 회복되겠죠. 향상될 것이고 노동력의 의지도 불끈불끈 솟아오르겠죠.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 어떻게 해줘야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질적인 충족도 시켜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활용해 보고 싶어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적 자원 유지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 내 핵심적인 역량들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지 또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관리해 줘야 한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유기적이죠. 1번부터 4번까지 죄다 유기적입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관성이 없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고 유지가 되어야지만 결국 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즉시 보자마자 답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인사관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략하게 또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들어가 볼 거긴 한데요. 요 영역까지는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적 자원의 관리,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의 계획, 활용, 그다음에 노무 관리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영역을 달리 두고 있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폭이 넓죠.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이를 활용한다, 개발한다. 이에 대한 이런 관련된 활동으로서 여러분 미래 기업의 인적 자원의 무엇을요? 수요를 예측합니다. 수요를 예측하고 우리 기업 전략이 매번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전략이 따로 짜여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면요.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개인뿐만 아닙니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그쵸? 둘 다 맞춰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내의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즉 뭐죠? 교육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교육을 행해서 개인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치보다 조금 더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에 내가 맡게 될 직무, 맡게 될 일, 맡게 될 임무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개발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조금 더 노동력을 그렇죠. 유효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빠짐없이 즉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인적 자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맨 처음에부터 하는 거는 수요를 예측해요. 예측부터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몇 명이 그죠?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런 수요 조사를 먼저 행하고요.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용하고 충원하고 훈련, 경력 개발, 이런 직무 설계 같은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적 자원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에다가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 내용만 키워드로 매칭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적 자원 활용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한다면 앞서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충원하고 여러분 채용도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채용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그 자원들을 활용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평가, 이동, 승진, 보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적절하게 배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고 평가를 해보아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한 난이도를 또 조절을 해봐야 되겠죠. 난이도 조절을 해보니 그렇죠. 어땠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직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순환시켜줘야 되겠죠.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사고과 등을 통하여 평가 등을 해볼 것이고 나의 직무가 더 큰지 직무에 따른 나의 능력치가 모자르다라면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그쵸? 네. 이런 내용들이 이 활용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등 인사제도와 관련된 것들,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인적 자원의 활용 쪽에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자, 노무관리라는 것은요,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자, 근로자의 종합적인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하고 상승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 바로 노동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되게 언급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무엇을 공부했어요? 관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계획,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노무관리가 한번 시험 문제 두 칸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너무 새롭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표현되는 게 바로 노동의 조건을 포함했다라는 말 표현이 항시 같이 결합되니까요. 노무관리하면 노동의 조건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매칭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네, 조직의 목적 달성보다 적극적인 실시를 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의 획득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장래 인적 자원을 수용을 예측하며 밑줄이죠. 여러분 기업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공부하였죠? 그렇죠. 우리가 인적 자원의 관리죠 라고 여러분 공부했던 이 내용. 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핵심적인들 밑줄 쳐주세요라고 한 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기업의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그렇죠. 인적 자원 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 그렇죠? 이 부분만 보고도 정답은 인적 자원의 관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네. 기업에서 미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밑줄, 채용, 충원, 선발, 훈련, 경력 개발, 이렇게 직무 설계 등을 계획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계획이죠. 이렇게 매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 우리가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어때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약간씩 다르죠. 주어진 보기를 보고 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개인의 조직의 개인과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 내의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죠? 인적 자원을 개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에는 여러분 과정적인 인사관리와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중에 시험의 빈도수를 얘기하자면 당연히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더욱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힘을 더 많이 실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정적인 인사관리가 시험에 안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정적인 인사관리, 저는 이런 또 암기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팁을 드리자면, 자,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다음 뭐 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칭을 먼저 큰 틀 안에 잡아두시고요. 뭐 한다고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흐름 안에 요소를 내용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한번 담아볼까요? 인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를 넣어볼까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정책, 그렇죠. 방침을 결정한다. 그렇죠. 즉 우리 기업에서 이런 정책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방침이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서 인사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수급을, 인원을, 인력을 수급할 수 있을까? 짤 수 있어야 되겠죠.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인사계획 쪽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획을 짰다라면 누구? 경영자, 그리고 중간관리자, 그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 중간관리자, 라인관리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사 스텝 기능들을 각각을 조직화할 것이고 이 뒤에 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담해 줘야 되겠죠? 각각의 기능을 분담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인사 조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인사평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인사관리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사감사라고 써 있죠. 이 얘기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즉, 주체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승진자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뭐 하겠다, 평가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별로다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승진자 대상으로 여러분 평가를 해볼 것인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상반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요.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별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승진자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맡은 바 임무도 조금 더 막중해지기 때문에 그에 맡은 바 임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별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인사평가 안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체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능적인 인사관리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짝 보면요. 이렇게 노동력 관리부터 근로조건 관리, 인간관계 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 관리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짝 보였으니까 이왕에 우리가 살짝 보았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험 문제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는 걸 느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공부해도 충분히 학습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러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 예전 같았을 때는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서요. 1번 노동력 관리, 2번 인사계획, 3번 근로조건 관리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답을 바로 캐치할 수 있죠. 우리 과정적 인사관리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인사계획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보너스적인 문제는 요즘에 또 출제가 안 돼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정적 인사관리 할 때도 앞글자만 따서 공부하는 시대는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능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것은 꼭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